46페이지. 이제 토지의 분류를 볼 텐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우리 흔히 지목이라고 한 거 있죠. 뭐, 전답, 과소음 등등등. 그래서 지목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뭐, 밑에 이제 기출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반가로 2번에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게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 공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한 개, 두 개 정도는 꼬박꼬박. 작년은 좀 더 나왔고요. 통상 이제 그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공법 시간은 다 배우겠지만, 그 용도 지역 관련돼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4개 용도 지역이 있고 뭐 그 정도. 그래서 도, 관, 농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등등.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 시험에 저기 뭡니까 정비사업 좀 잘 나오죠. 이렇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고 하니까 공법 시간에 그런 거 나오면 좀 잘 좀 보시고,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냐면 양가로 이번에 토지 활용상의 분류 요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니까 택지. 자, 택지란 기업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해요.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해요. 니은에 보니까 이런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앞으로 택지는 주상공 이렇게 할 거예요. 택지는 뭐다? 주상공.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대지와 지목대 이런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거라고 결론 한 3번 정도만 나온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잠깐 좀 들어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이제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흔히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목대라는 게 있어요. 그냥 흘려들어. 지목, 전답, 과수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대인 토지는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다라고 해서 지목대인데 주택지하고 상업지는 지목이 대예요. 대. 근데 공장용지는 별도의 공장용지인데 이제 지목이 공장용지는 공장용지 4글자예요. 4글자. 그러면 지목을 4글자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목은 한 글자로 써주는데 공장용지는 그래서 장이라고 그래. 장. 예. 그래서 지목이 장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모텔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공장용지를 그냥 장이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공장용지는 별도의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공장용지는 택지에 속한다. OX. 왜 눈빛이 그래? 오죠. 당연히 택지 안에 주상공이 택지니까 공장용지는 택지에 속한다. 맞죠? 그렇죠.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근데 공장용지는 지목이 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별도의 지목이 있다는 거 참고로. 그래요. 아무튼 이 택지 건축 가능한 택지에다가 건축이 지금 당장 안 되는 하천의 토지, 뭐 이렇게 하천의 바닥 토지 이런 토지들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은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그래. 부지. 그러면 결국은 택지하고 부지하고 누가 더 광의 개념이다. 그것만 가끔 나와요. 자, 맨 밑에 택지보다 부지가 광의 개념이다. 그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맨 밑에. 예. 이제 반가로 2번 일단 후보지 이행지는 시험이 좀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보니까 반가로 2번에 후보지 이행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건 좀 우리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후보지 이행지. 자, 토지를 크게 이제 그 책에 해놨잖아요. 있는 것처럼 택지, 농지, 임지로 구분한대요. 토지를 크게 한번 볼게요. 택지란 토지, 농지, 임지로 구분한대. 토지를. 택지는 아까 주상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상공 이렇게. 그러면 어디? 택지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디? 주택지하고 택지는 누가 더 광의 개념이죠? 택지죠.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를 합친 게 택지니까 주택지보다는 택지가 광의 개념이죠. 다음 농지가 뭔지 알겠죠? 농지는 전,
과수원을 농지를 한대요. 그러면 논밭을 전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하고 농지하고 누가 더 큰 개념이에요? 농지가 큰 개념이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는 큰 분류, 대분류라고 하고 요놈들은 쪼개놨다 해서 소분류 또는 세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포 세발 낙지는 발이 몇 개예요? 그 발 3개짜리 낙지 먹으면 이상해지니까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가늘다 해서 세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니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농지, 임지, 택지, 상호 간의 토지용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큰 분류 속에서 상호 바뀌어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다음에 택지 내에서 주상공끼리 토지용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농지 내에서 이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분류 상호 간의 토지용이 바뀌는 이런 걸 갖다가 이행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이 책 근래 시험 보니까 특별한 뭐 함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후보지 이행지 개념을 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 책을 잠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후보지 나왔죠? 기역 별표 쳐놓고 기역 별표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어 가고 있는 토지. 이건 지금 큰 분류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다음 동그라미 2번 이행지. 이행지 별표. 이행지란 용도 지역의 분류 중에서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행의 과정에 있는 토지.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큰 분류 속에서 바뀌어가면 뭐라고 하고?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만, 농지 지역 내에서만, 그 지역 내에서 용도가 서로 바뀌는 것은 이행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즘에는 그 정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분류 속에서 바뀌어가는 것은 후보지, 소분류 속에서 바뀌어가는 것은 이행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기억을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후보지, 이행지, 기억 일단 하나 체크하고요. 읽어볼게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특정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나 이행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이미 전환돼버렸다, 이행돼버렸다 라고 전환이나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이다. 맞죠? 근데 두 번째 예제를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다. 맞아 틀려? 이미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돼 버렸으면 얘는 후보지 이행지가 아니고 그냥 택지라고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틀렸죠. 세 번째 주거용지에서 상업지로 이행 중인 토지는 이행지다. 맞죠? 근데 주거용지에서 상업지로 이행된 토지는 그냥 상업지지. 이행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시 한번 후보지나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조심할 것. 다음 니은 보니까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경우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환 후 동일 수권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7번 볼게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지, 큰 분류수에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후보지긴 후보지인데 이런 경우는 농지 후보지라고 해요? 택지 후보지라고 그래요? 찍어봐. 택지 후보지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얘 좀 있으면 어차피 뭐로 바뀔 겁니까? 택지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거니까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맞아요. 근데 바뀌긴 바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속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원칙 후 예외 전 시작.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바뀔 거니까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면 돼요. 시험에 요거 나왔으니까. 예제 디귿 바로 밑에 예제 2개 보이죠? 첫 번째 예제.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이나 이행이 완료된 동일 수권과 일치한다. OX. 뭘 망설이 옆에 오라고 나왔는데 맞잖아요. 오라고 나왔잖아요. 맞는 소리예요.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예제는 항상 동그라미 쳐. 항상. 두 번째 예제 항상 동그라미 쳐봐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자 항상이 없다면 맞는 거야.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항상이 붙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어차피 후보지나 이행지는 이 용도에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뀔 이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바뀌긴 바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거든요. 근데 항상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 그것만 주시면 돼요. 항상 있냐 없냐 이것만. 그래서 아까 우리 원칙 후 예외전 들어봤죠? 좋아요. 방가름 3번 이제 필지 획지 보겠는데요. 예.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우리 방가름 3번에 필지, 획지. 자, 지적도상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 옆에 보니까요.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럼 필지가 몇 개 있냐? 3개 있어요. 몇 필지? 3필지. 근데 3필지가 있는데 1번 토지는 자,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1번 토지는 예, 택지야, 택지.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고 2, 3번은 지금 맹지죠. 그래가지고 2, 3번은 보니까 밭이야, 밭. 그러면 필지는 3개인데 토지용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2가지 형태죠. 그러면 2개의 획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개의 획지. 그렇게.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필지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라면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밑에 표 좀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요거 이제 한번 하겠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좀 용어 좀 설명할게요. 요거 좀 이제 구분평가란 말이 있어요. 구분평가. 일괄평가란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지금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1층과 2층, 2개 층은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5개 층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아까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상업용과 주거용 서로 다른 용도가 있네. 그러면 상업용과 주거용은 서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가치를 달리할 수 있나요? 실제로 가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지만 용도가 다른 부분은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쪼개는 게 구분평가. 다음 일괄평가는 어떤 거냐면요. 자, 자물통과 이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실은 자물통이란 물건하고 열쇠란 물건은 서로 똑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근데 서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아예 이놈들은 이렇게 천문점 가가지고 아저씨 열쇠 하나 주세요. 아저씨 자물통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 분필 박스가 없어서인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담배 케이스처럼 이렇게 종이 상자에 열쇠하고 자물통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판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거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이것처럼 마치 하나처럼 싸그리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걸 갖다가 일괄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저기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이를 구분평가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볼래요? 도로변에 한 필지가 분명히 한 필지인데 도로 전면부는 건물을 지어서 택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후면부는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한 필지지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토지용이 서로 다르죠. 그럼 가치가 서로 다르죠. 그럼 이를 어떻게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필지에 주목. 필지는 하나죠. 획지는 몇 개야? 2개죠. 그러니까 한 개의 필지에 다양한 여러 용도로 쓰고 있다면 그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니까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 말이겠고요. 한 장 또 넘기면 니은을 보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룬 경우 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니까 이 중턱 이쪽에다가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을 하나 이제 설치하려고 그래요. 뭐 청소년 수련관이 등등등.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요만큼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필지가 하나, 두 개, 세 필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임야야, 임야. 그러면 지금 한 개의 용도 안에 여러 개의 필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보상가를 산정할 때, 수용할 때 필지별로 보상가를 다 일일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요 토지는 전부 다 임야네, 동일한 용도네. 그러니까 전부 다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동일하게 보상가를 산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지만 동일한 용도 안에 있을 때는 이 용도에 맞게끔 이를 싸그리 뭐해서 일관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방가로 4번. 나지 건부지 공지가 있는데 나지도 제법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나지 밑줄.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그래, 그냥 토지 왜 아무것도 없는 게 나지예요. 나지. 밑줄 그어놓고요. 다음 건부지 또 찾아봐요. 건부지 한번 읽어보게. 네. 건부지는 니은 건부지.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 활용에 있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부지에 비해서 감가가 나타나면 이를 건부감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볼게요.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만약에 현재 이 용도, 이 규모대로만 쓴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다른 더 큰 건물 다른 용도로 쓰려면 건부지의 경우 권리적 거리는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나서 잠깐 스톱. 철거하려면 시간 들어갑니까? 시간? 비용 발생합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나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부지는 권리적 거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상의 제약이 있다 해서 건부 뭐라 한다? 건부 감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네. 다음. 동그라미 3번의 공지는 기억 체크. 예. 공지란 건축법에 의해서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어둔 토지를 말해요. 칠판을 보니까 우리 이제 건폐율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건폐율. 건폐율은 이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100제곱미터에 100평이에요, 100평. 근데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태양이 떴을 때 건물의 그림자가 땅을 깔고 앉아 있겠죠. 건물의 그림자가 땅을 깔고 앉는 비율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토지 중에 100평의 토지 중에 50m의 면적에만 50평의 면적에만 건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어 있잖아. 이렇게 이 비어 있는 땅은 공지라고 그래. 공지. 빈 땅은 공지. 근데 이제 보면 니은에 보니까요. 건폐율이 강화되면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 그러면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해버린대. 그래서 건물이 더 작아지게끔 눌러버리겠대. 그러면 건물이 강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폐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건폐율이. 그러면 종전에 건물의 그림자 면적이 50% 있다가 30%로 줄어든대. 그러면 강화되면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 면적은 커진다, 작아진다. 종전보다 커진다. 그 정도. 했죠? 방가로 5번에 맹지 돼지가 있는데 맹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맹지만. 예, 잠깐 볼게요. 맹지는 근데 설명해 주는 자체가 쪽팔리지 않나요? 시험이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맹지는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어둔 땅. 예, 그래서 도로가 안 보이는 땅을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A 토지가 맹지죠. 맹지. B 토지. B 토지 이제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한 번만 듣기만 하세요. B 토지는 도로가 붙어있긴 붙어있죠. 근데 붙어있는 폭이 좁죠. 뒤로 가서 넓어지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자루처럼 생겼대요. 도로가 붙어있는 입구는 좁고 뒤로 가서 넓어진대. 그래서 자루 모형의 토지다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돼지라고 합니다. 참고입니다. 참고. 예, 참고. 다음 6번. 법지 빈지가 있는데 둘 다 니은을 봐야 돼. 니은에 보면 어떤 놈은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를 말하고 어떤 놈은 활용실익이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이런 경사면의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요. 법지. 법지는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근데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법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빈지는 이제 자, 그래서 해변가 단면을 잘랐을 때 썰물일 때는 물이 이만큼 차고 밀물일 때 이만큼 찬대. 그럼 여기를 갖다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하루에 2번은 썰물 밀물로 인해서 드러나고 2번은 잠겨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상에 이제 공부상의 토지도 보면요. 자, 볼래요? 지금 요 빨간 부분은 여기 있어. 지금 여기는 하루에 2번은 보이고 2번 안 보이기 때문에 토지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이 없대. 근데 이제 썰물이 밀물이 들어와도 이제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그러면 이 토지는 항상 이제 드러나 있죠. 항상 드러나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공부상에 있어 없어? 없죠. 이런 토지를 빈지라고 그래. 빈지. 그러면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활용 실익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토지를 빈지 그렇게. 둘 다 니은 체크하시면 돼요. 둘 다 니은. 다음 기타 토지의 분류 넘기시고. 소지는 이제 진짜 안 중요한데요. 그냥 자연 그 상태로 토지하면 돼요. 됐고요. 포락지는 무너져 버려서 하천이 돼버린 토지를 포락지라고 그래요. 우리 이 근처에 큰 천이 뭐가 있을까요? 평택천? 안성천? 좋아요. 안성천이 있대요. 그만해. 그냥 있다고 그래. 그냥 안성천이. 이런 안성천이 있답니다. 이렇게. 안성천 옆에 27번지 토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만큼 쓸려 내려가가지고 이만큼의 토지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지적도상에 이 토지가 있거든요. 실제 가보면 무너져가지고 뭐로 바뀌었을까? 하천으로 바뀌었겠지? 이런 토지를 무너져버린 토지를 포락지라 합니다. 포락지. 네. 다음 3번에 보면 유유지, 공안지 이게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유유지는 뭐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게끔 뭐 놀리고 있는 토지, 뭐 농사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지를 가만 놔둔다든지 이런 개념이고, 휴안지는 중요해요. 휴안지는 있잖아요. 인삼밭 같이 정상적인 경작을 위해서 일정 기간 휴식을 주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토지가 아니에요. 휴안지는 인삼밭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안지는 도심지 토지로서 집간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놔두는 토지. 그러니까 우리 도심지는 땅값이 비싼데 중간 그러니까 군데군데 가끔 빈 땅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토지를 공안지를 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유지, 공안지, 휴안지는 다 뭔가 이용 안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휴안지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휴식을 주는 토지입니다. 네, 알아두시고. 선화지는 우리 살다 보면 하늘 쳐다봤을 때 선이 보이기도 하나요? 그 선이 뭘까? 그렇죠. 전선, 고압전선 이런 것들. 그래서 고압전선 밑에 있는 토지를 선하지라고 그래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예. 다음 한계지는 됐고요. 기출문제 2개 한번 또 해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첫 번째 문제는 박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스 문제가 시험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근데 시험에 좋게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5개 지문이 있죠? 통상 2개 정도만 풀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통상은. 예. 근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이거는 왕재수따가리 없는 문제죠. 왜냐면 사실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틀린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있잖아요. 짜집기 조합을 해도 대충 맞춰지거든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건 하나만 실수해도 무조건 아웃되는 겁니다. 아무튼 해볼게요. 1번 기억.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안지인데? 기억 틀렸죠? 니은.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네? 디귿.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에 등기한다. 이거 필지 아닌가요? 얘도 틀렸네? 리을.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관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어때요? 맞군요. 다음에 후보지. 했고, 미음. 법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인정되지만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역과 디귿 두 개 틀렸네. 그러니까 답은 2번. 근데 맞아요. 3번인데 실제 시험에 답을 2번 찍은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진짜 그래. 아니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지 못해. 그러니까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옳은 것을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이 틀린 것을 골라라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옳은 것을 3번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두 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2번 찍고 다행히 이 문제 풀었다고 넘어가고 시험에 떨어져서 내년에 또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됐고요. 그럼 이때 것도 하나 해볼게요. 왜? 남일 같아? 왜? 남일 같아요? 그래, 남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끝나면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100%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왜 이런 게 있냐면 이렇게 가끔 길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합격한 학생은 보면 너무 반갑게 하는 거야, 사람은. 교수님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합격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막 반갑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시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학계로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민법이 안 나와서 떨어졌다 해도 학교는 선생님도 꼴보기 싫은 거야. 민법 선생님만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그때는 학교는 선생님마저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학원에 이렇게 등록하려고 상담하려고 또 오잖아요. 와도 반갑게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럼 아니 선생님 예 하고 뭐 그게 끝나. 좀 그래. 그래서 그런 꼴보기 싫은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꼭 다 합격해가지고 만나면 좀 반갑게 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틀린 거. 나지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는 없지만 그 15회 추가 시험 때 나지는 가서 오늘 지금 첫 수업 들으신 분만 손 들어봐요. 네, 여기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만 대답한가? 나머지는 대답하면 안 돼. 자, 여기 주목. 나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OX. 아주 그냥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대답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못 대답하면 요거도 먹고. 다시. 자, 나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면 우리 학계론에서는 틀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는 학생들. 왜 그러냐면 학계론에서 말하는 나지는 동그라미 1번이야. 그냥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나지예요. 나대지 생각하면 안 돼요. 학계론에서 말하는 나지는 1번이 나지거든. 그러니까 1번은 지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냥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지거든. 그래서 나대지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2번.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못했고요.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란 용어를 볼까요? 건부감가 뭐냐면요.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감해진대. 그럼 건부감가에 의해서 건부지는 나지보다 가격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게.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넘기세요. 이제 57페이지 57페이지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하죠. 이제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토지라는 부동산과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건물의 특성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거고. 자, 토지의 특성 가지고 가보는데 가장 시험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또는 본원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경제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 볼게요. 책에 보니까 혹시 토지의 물리적 특성 보이세요? 그렇죠? 가끔 이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그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이란 게 있죠. 자,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은 토지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 특성을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개별적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존재한다. 라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든 토지가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은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해서 일반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냥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위치, 크기 등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토지의 특성을 토지의 일반적 특성이라 한다. OX, X.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개별적 특성이라 한다. OX, X. 딱 그렇게만 나와요. 가끔. 그렇게 가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자연적, 본원적 특성은 예제를 보니까 혹시 부동성이라는 소리 보이시죠? 부동성, 영속성 이런 게 있는데, 자, 어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토지를 못 움직이게끔 해서 토지가 움직이지 않나요? 아니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 밑에 이제 경제적 특성을 잠깐 보니까 가로 열고 인문이란 말이 나왔죠. 인문이란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인문학 강의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용도의 다양성 이런 말 예제에 있는데요. 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맞아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한데 토지가 자기 용도를 자기 스스로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용도를 다양하게 인간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요. 그 중에 어떤 특성이 제일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연 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부동성 하겠습니다. 부동성. 일단 세 개 먼저 잠깐 설명하고 책에다 체크 좀 합시다. 부동성 하면 세 개인데 이 두 놈 일단 중요하고 자 먼저 봅시다. 바카스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소주도 움직입니까? 참이슬 후레쉬 움직이죠. 왜? 이런 술이나 바카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평택 지역이 바카스나 소주가 부족해. 근데 수온은 남아. 그러면 평택은 비싸고 수온은 싸냐? 아니야. 남는 거 바로 여기다 갖다 재고량 여기다가 밀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물건 등은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 평택 지역은 살기 좋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 근데 저기 수원 쪽은 살기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빠져나가. 뭐 수원은 땅이 남고 평택은 땅이 부족해. 수원에 남는 땅을 평택으로 갖다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평택은 집가 급등이 나타나. 투기 현상이 나타나. 수원은 침체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군데군데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역화, 국지화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동그라미 이제 방가루 2번에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 그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성 하면 얘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이렇게. 다음 동그라미 3번도 별표. 오른쪽에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저는 컨셉이 친절이라서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위해서 설명 좀 해줘야겠다. 좀 친절하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죠?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볼게요. 이제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외부 효과. 말 그대로 부동산의 외부 지역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 효과가 나타난다.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외부 공간이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토지 주변 외부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 도망갈 수가 없어.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내 토지 주변이 되면 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도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외부 효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그럼 이 토지가 지목이 뭐냐? 응? 그리고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느냐? 몇 제곱미터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저 강원도 태백시에 지목돼 있는 토지, 상업지인 토지보다 저기 이태원의 토지 그 상업지 뭐 평당 뭐 3억 얼마인가 한다더만, 그게 훨씬 더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토지가 어떤 지역에 있느냐, 주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똥근에 3번 이거 별표 치라고 그랬죠. 외부 효과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에서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 요구된다. 4번도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자, 저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친구가 이번에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좀 와서 봐달라는 거, 귀찮게. 만약 토지가 움직일 수 있다면 제가 친구한테 그러면 그 토지 일단 택배로 좀 보내봐. 내가 보고 다시 갖다 놓을게. 그럼 될 텐데 토지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밑줄. 부동성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타 나머지는 뭐 참고로 뭐 보시면 되겠고요. 등등등. 두 번째 이제 영속성이죠. 영속성.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속성이 있어요.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영속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속성. 그럼 일단 한 장은 넘겨놓으시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주목하세요. 이 건물을 지었어요. 8년 전에 건물을 건축했거든요. 건축 당시에는 새 건물이었어요. 새 건물. 근데 8년이 지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옥상에서 물이 새고 창문 틈도 벌어져가지고 바람도 들어온대. 그러면 8년이 지나면 건물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훼손됐다는 것은 건물이 멀쩡하다 상했다. 상했다. 그걸 상각이라고 그래. 상각. 상했어. 상각된 만큼 가치는 증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감해지겠죠. 그걸 갖다가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상각. 자, 다시. 감가상각은 부동산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하고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가 있는데, 자, 막 벗겨지고 막 깨지고 막 이런 것은 건물의 물리적인 감가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다음, 이 건물이 있는데 막 주차하기가 되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주차하기가 좀 안 좋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걸어서 나와가지고 또 1층에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조상으로 내부적으로 좀 언밸런스하게 돼 있어가지고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내부 자체 문제죠. 그죠? 다음.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 또는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내 토지는 멀쩡한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 토지 주변에 세계 최대 규모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는 거야. 밤마다 이제 귀신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내 토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토지 가치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치가 감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를 경제적 감가 또는 외부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요것을 하나 잡아놓고 책을 볼 텐데 볼게요.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자, 어디? 아니, 이렇게 볼게. 어디? A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예요. A 지역 내에는 수없이 많은 필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1번지, 2번지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겠죠. 100만 제곱미터 안에. 근데 여기 3번지 토지가 이 3번지 토지가 500제곱미터였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간밤에 3번 토지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버렸네.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감소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절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또 물어봐요. 근데 선생님, 왜 이 사례를 이렇게 바꿨냐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3번지에 이 토지를 퍼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여기다 딴 데다 버리면 3번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자, 여기 흙을 퍼가지고 여기 버렸다 해봐. 그러면 A 지역 전체적으로 봐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토지의 물리적 강가는 영속성 때문에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시험에 이거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거 볼게 먼저. 아까 이거 이야기해봤어. 근데 토지는 경제적 강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다음에 도로변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라면 도로에서 들어오자마자 차 주차하고 건물에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건물을 건축하면 좋을 텐데, 주차 공간은 저 뒤로 빼놓고 건물은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지 건물을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이용을 했다. 그러면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잡고, 영속성 때문에 절대로 토지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를 말해.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거 맞죠? 근데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디? 동그라미 1번 별표. 영속성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저기 60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고요. 근데 니은 영속성에 의한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나요? 있죠. 거기다 예제 제가 2개 넣어놨어요. 예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뭐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 있어요.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거지만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사람한테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도 있는 임대차가 발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됐고요. 그다음 3번도 밑줄을 그어놓고요. 별표 친 김에 다 쳐버릴까? 3번도 별표 치세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반 제한은 사용하다 보면 결국 다 쓰고 없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필 같은 경우는 소모를 전제로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 감가상각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일반 제한은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만들어낼 수 없대. 그걸 갖다가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하고요. 4번, 5번도 다 별표 치세요. 4번.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뭐 투자하든 개발하든 뭐 하든 당연히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고 1년 후, 2년 후, 5년 후, 몇 년 후 장기적 배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장기 관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장기적 배려란 말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장기적 배려만 별도로 체크해 보세요. 장기적 배려. 예. 5번도 중요해요. 별표 치세요. 5번은 이제 우리 투자 이론에서 잘 나오는 지문인데, 뭐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부동산은 수명이,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고 건물은 반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나중에 처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서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이 가능하다. 이제 이 표현이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이건 가만 놔두면 나중에 투자 이론 때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표만 쳐놓으면 돼. 그 정도만. 예.
됐죠? 네. 양가로 3번은 중요하니까 좀 이따 하고요. 자, 7번 봅시다. 토지의 분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토지의 분류 해봤으니까 이제 토지의 분류를 한번 보는데, 자, 7번 봅시다. 첫 번째 그나마 이제 택지 아까 용도가 뭐였지? 택지 주상공 다시 택지 주상공 택지하고 아까 대지 해봤어요. 대지 아니 네 부지 누가 더 광의 개념이다? 예, 부지가 더 광의 개념이다. 여기서 제가 농담하면 수업 분위기 세해진다. 볼래요? 우리 아버지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세지잖아. 그죠? 네, 좀 안 드는 걸 해. 그러니까 아무튼 부지가 더 광의 개념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안 할게요. 앞으로 안 할게요. 무덤 파는 짓을 하면 안 돼, 원래. 그죠?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죠? 네, 괜찮아요. 뭐가 중요하겠어.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 바뀌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뀌어가고 있다. 택지, 동지, 임지 큰 분류 속에서 토지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지역 내에서 전답과송끼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이행지. 그러면서 아까 원칙 후 A외 전 기억나요? 책에는 A제로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A 용도에서 B 용도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하긴 하되 바뀌긴 바뀌는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제 중에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았어. 근데 항상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틀렸다. 요 지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나지 건부지도 있었네. 네. 자,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권리적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들어보셨죠?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 일단 그 정도. 그다음에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을 공지. 그러면 건축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 건물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강화된다면 빈 땅, 공지 면적은 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네요. 네. 필지, 획지. 지번을 뭐라고 그래? 지번. 필지. 근데 이제 오늘 읽다 보면 아직 오답은 나오진 않았는데 용도는 획지, 지번이 필지인데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나타내는 것이지. 그럼 한 필지가 몇 제곱미터? 한 필지 몇 제곱미터? 그럼 한 개의 획지는 몇 제곱미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번을 보여주는 거고 용도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토지의 물리적인 면적을 나타내는 제곱미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요. 다음 아까 이제 구분평가, 일괄평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그러면 지번이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전부 다 임야다. 이번에 이거 전부 다 수용한다. 보상가 산정한다. 그러면 필지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동일한 임야니까 제곱미터 보상가 얼마 딱 때려버린 거죠. 일괄평가죠. 그렇죠? 자, 대로변에 한 필지, 1번 필지가 있는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토지용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평가? 구분해서 평가한다. 일단 여러 개까지가 통상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법지, 빈지, 바닷가 그 활용실익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데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가 뭐예요?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경사면의 토지는 법지. 그렇죠. 예. 다음. 안성천 무너진 거 뭐였죠? 포락지. 인삼밭은? 유휴지 아니야? 휴한지야, 휴한지. 휴한지 조심해요. 그 다음에 고압전선 밑에 있는 토지는 상하지. 그 정도까지만 시험에 이제 통상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잘 나온 게 맹지. 쪽팔리니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3번 부정성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죠. 네.